생산적인 그런 존재로 일을 하고 경제에도 보탬이 되는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사실 OECD 국가 중에 여성과 관련한 데이터는 일하는 여성의 비율, 임금 뭐 이런 것들 최하위권이거든요. 너무 낙후돼 있어요, 우리 한국이. 여성들, 우리 특히 한국 여성들의 DNA에는 네. 정말 잘해낼 수 있는 역량이 숨겨져 있거든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그 최초라는 수식어가 참 많은데 힘들지 않으셨는지. 힘들었죠. 네네. 왜냐하면 그 앞에 선례가 없었고 롤 모델도 없었고 저도 어떻게 하는지 몰랐고 막 그 뭐 깨지고 엎어지고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지나놓고 생각해 보면 저만 힘든 게 아니라 상대방들도 힘들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남자들도 저 같은 존재가 없었는데 같이 일하고 또 여자 상사 모시고 지시도 받고 그러려니까 너무 낯선 거예요. 그들도 힘들어하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저가 힘든 것만 생각이 되다가 이거 좀 어떻게 잘 해결해야 되겠는데 이제 고민을 하면서 들여다보기 시작하니까 저들도 힘들구나라는 입장이 보였고 그래서 상대방 입장에서 저 자신을 그 객관화할 수 있는 그런 기회, 그런 배움도 있었어요. 오히려. 네네. 너무 그래서 궁금하시다. 힘든 것만이 다는 아니었어요. 아.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었어요. 선례가 없다 보니까 약간 자유로움도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고민은 많이 해야 됐지만 네네. 어쨌든 제가 하는 것이 또 선례가 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많이 생각해서 해야 되지만 일단 제 판단대로 제가 하고 싶은 스타일대로 할 수 있었던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 최초가 되네요. 뭐든지 시도해보고 시작해본 것들이 다 최초가 된 것 같은데 저도 국내 비주얼 머천다이징 분야의 그쵸. 1호 박사 잠깐 네. 깨알 자랑 죄송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랑하셔도 돼요. 네, 정말 저도 하셔도 그래서 돼요. 설레가 네. 없어서 제 마음대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냥 해보고 싶은 많은 시도를 해봤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럴 수 있어서 네네. 두렵기도 했지만 시도해보는 일이 즐겁기도 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두 가지가 네네. 동시에 있는 것 같아요. 이 네네. 시도라는 단어에. 네. 저는 이제 이 책을 읽으면서 이 말이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제 인스타에도 대문짝만하게 써가지고 막 했는데 감정에 휘둘려 페이스를 네네. 읽지 마라. 여성들의 특성이기도 하고 네네네. 때로는 그게 한계로 작용하기도 하는데 네네. 여성은 훨씬 남성보다 예민하고 섬세하고 민감하거든요. 네네. 그러면서 빨리 감정적이 되는 거죠. 네, 맞아요. 남자들은 좀 이렇게 더디게 네. 이렇게 그 감정도 생긴다면 여성은 굉장히 빨리 네, 맞아요. 그 감정적인 표현이 나오기도 하고 자기 자신이 그렇게 되는데 그것이 굉장히 잘 살리면 좋지만 어려운 한계로 그 봉착될 때가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여성의 이런 그 감정적이 되는 빠른 속도 네. 혹은 감정적이라는 것은 굉장히 주관화된 얘기잖아요. 내 감정에 이렇게 쏠리다 보니까 그 감정에 이렇게 빠지거든요. 네. 그런데 이런 일로 힘들어지는 상황이 생기다 보니까 제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여성이 많지 않은 곳에서 항상 처음 뭘 하려니까 생각을 많이 하게 되니까 아 이것도 남자들하고 뭐가 다른 거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보게 되니 감정을 한 템포 늦추고 저의 이런 면을 받아들이는 남자들은 어떻게 보나 이런 걸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남자들이 보이는 반응이 부당하다거나 억울하다거나 너무 거칠다거나 힘들어서 감정이 폭발할 때가 참 많았거든요. 근데 이렇게 한 템포 죽이게 되니까 일단 옳다 그르다 내 입장에서 볼 때 저건 말도 안 되는 행동이야 네네. 라고 하는 걸 조금 숨을 돌리고 저 남성은 어떻게 주로 남성이었어요. 감정이 끌어오를 때가 솔직한 얘기로 네, 맞죠.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거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니 이렇게 그 남성의 입장에서 이해가 됐어요. 옳은 게 그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 그 남성은 이런 관습적인 그런 환경에서 자랐고 여태까지는 이래도 됐었고 그래서 근데 저분은 조금 더 성격이 급하고 거친 분이라 막 튀어나온 거구나 이런 거를 이렇게 숨을 돌리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제가 제 페이스를 딱 이렇게 잡을 수 있었고
제 표현을 더 할 수 있었어요. 네. 감정적이 돼버리면 감정에 휩쓸려서 자기가 진짜 하고 싶은 얘기 못 하거든요. 네. 차분하게 설득할 수 있는 논조로 얘기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결과가 훨씬 좋았어요. 의외로 굉장히 미안해한다든지 상대방이 저는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라든지 그래서 나중엔 더 친해졌다든지 그렇게 미안한 마음을 갖다 보니 그분이 나한테 그 이후는 굉장히 지원해주는 원군이 되더라고요. 저는 사실은 이 감정 조절이 처음에는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저도 그랬어요. 네, 사회생활 처음 할 때 아니 왜 저렇게 얘기하지? 네. 막 화가 날 때 특히 이제 저희 디자인 팀이니까 영업부랑 뭐 이거 한다고 매출 올라요 막 이런 얘기. 우리 디자인 팀은 이제 여성들이 그쵸. 많으니까 막 무시하는 네네. 또 이제 그게 일적으로 무시가 아니고 여자라서 무시 당하나 이런 게 올라오니까 순간 감정이 확 격해지는 거를 어릴 때 되게 많이 경험했던 것 같아요. 네. 지금도 뭐 잘 감정 조절이 안 돼가지고 아니 저분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지 이런 그쵸. 거. 네. 이런 감정이 들 때 페이스를 잃지 않는 노하우가 혹시 있을까요? 사실 노하우 처음부터 알았던 게 아니라 네. 이런 일이 자꾸 생기다 보니까 점점 이제 연습하게 되더라고요. 이런 거구나 라고 보면서 네. 자꾸 연습을 하니까 점점 더 잘하게 되고 근데 어떻게 보면 그 감정 페이스를 잊지 않고 잘 조절을 할 수 있었던 것에 만약에 핵심을 얘기하라면 객관화였던 것 같아요. 자기 주관의 감정에 매몰되지 않고 조금 숨을 돌리고 상대방 입장에서 한번 내 모습도 객관화해보면 훨씬 더 감정이 좀 죽어들고 서로 대화하고 설득할 수 있는 포인트가 나오고. 그러니까 그 여성들이 일을 할 때 공감이라든지 경청을 잘 하는 대신에 그게 공감이 너무 되면서 주관화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객관화가 좀 힘든 것 예. 같아요. 그래서 이런 그럴 역량들을 때도 있죠. 연습하면 된다고 하니까 연습을 한번 저도 연습 좀 남편한테 좀 연습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 감정을 네. 좀 객관화시키고 이 책을 누가 읽었으면 하시는지. 사실은 일하는 여성 모두를 대상으로 했어요. 그리고 일하는 여성도 꼭 조직에서 일하는 여성만 대상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혼자 뭐 프리랜서로 일하든 요즘은 일하는 형태도 너무 다양하잖아요. 어떤 형태로든 일을 통해서 내가 인생을 펴고 성장하고 뭔가를 하고 싶다라는 모든 여성들을 대상으로 했는데 네네. 특히나 만약에 조금 더 포커싱을 해본다면 이제 여성 리더가 되는 초입에 있는 분들 그쵸. 근데 이제 그 육아랑 막 힘들어서 계속 일을 할지 말지를 고민하는 여성들 한테는 조금 더 다가오지 않을까 싶고 네네. 또 이제 한 40대 초반 이럴 때 이제 여성 리더로 임원이 된다든가 정말 리더로서 조직을 이끌어 나가는 중책을 맡았을 때 여성이 또 한 번 고민하게 되거든요. 네네. 그런 여성들이 이 책을 읽고 힘을 얻는다면 나도 할 수 있어. 내가 더 성장할 수 있어. 무한한 가능성이 나한테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다면 너무 제가 보람으로 삼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책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사실은 그 여행을 우리가 무슨 모임에서 그죠? 같이 가게 됐잖아요. 몇 년 전이었죠, 그쵸? 네네, 몇 년 전이었는데 한 방을 쓰게 됐어요. 맞아요. 이제 잘 모를 때였는데 서로 이제 막 얘기를 해주자. 그래서 저도 이제 제 얘기 어떻게 살았는지 얘기하고 대표님이 얘기해 주시는데 제가 일하는 여성으로서 고민했던 많은 부분에 대해서 오늘처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대표님 그걸 책으로 써주세요. 근데 내가 무슨 책이에요. 안 돼요. 책 쓰셔야 된다고. 그리고 여행 갔다 와가지고도 그 얘기 빨리 책으로 쓰시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독려를 막 엄청 했어요. 그리고 중간에 안 쓰시겠다고 막 하셔가지고 그때만 정말 이랑주 대표님이 제가 이 책이 나오게 하는데 정말 1등 공신이셨어요. 아시다시피 이랑주 대표님은 10만 부 독자를 갖고 계신 분이잖아요.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책을 쓰라는 권고를 하는 또 다른 후배가 막 있었어요. 근데 사실 퇴임할 무렵에 책을 써보라는 권고를 받았지만 그때 제 심정은 내가 뭐 대단히 뭐 유관순 열사처럼 큰 일을 한 사람도 아닌데 뭐 책까지 쓰겠어 이런 마음이 더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경험을 했으면 후배들한테 좀 나눠줘야 하는 거 아니냐라는
라는 관점에서 책을 쓰라고 하는 이제 몇 분이 있었는데 그래도 망설여졌었어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괜찮을까? 이런 이제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 이랑주 대표님하고 방을 같이 쓰게 되면서 책 쓰는 거 어떤 거야? 책을 많이 써보셨으니 어떻게 생각해? 그랬더니 요가를 하다가 벌떡 일어나서 가부좌를 들고 딱 앉으시더니 무조건 쓰세요라고 정말 단박에 저를 등을 떠밀다시피 해서 제가 그래서 결정적으로 정말 책을 쓰기로 마음먹고 그래서 쓰게 됐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제가 읽으면서 그날 막 많은 얘기를 나눴지만 다 할 수가 없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 안에서 정말 일하는 여성들이 꼭 절대 흔들리지 말아야 될 것, 그리고 지켜야 될 것, 그리고 해야 될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너무 일목요연하게 그 정리를 해주셨고, 그리고 그 20년 동안 하시면서 할 수 있는 직장 생활 하시면서 최고까지 올라가셨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많은 지금 힘들어 하시는 그 일하는 여성분들이 거기에서 다시 한번 용기를 얻으실 것 같아요. 제가 뭐 전화로도 하고 그런 코칭을 많이 하는데 코칭을 해서 도움이 되는 그런 걸 봤을 때 굉장히 보람이 있고 또 보람뿐이 아니라 제가 코칭하면서 더 배워요. 특히 젊은 여성들, 대학생한테도 제가 재능 기부 삼아 코칭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오히려 젊은 사람들한테 많이 배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남은 생은 여태까지 일했던 이런 경험을 또 이렇게 좋은 다른 도움의 형태로 전달할 수 있다면 너무 보람 있고 좋은 일이죠. 기꺼이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세요. 네. 그러니까 최근에 그 대학생들 위해서 코칭 정말 많이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아이들이 막 바뀌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행복해 네. 하시면서 저한테 막 얘기해 주셨는데 네. 감동적인 사례가 있으면 하나 정도. 제가 그 책에도 썼어요. 그래서 우리 그 학생이 다 허락을 받고 썼는데 코칭에 그 효과가 있어서 그 학생이 달라지기도 했지만 오히려 그 과정에서 제가 더 배우기도 했었거든요. 코칭을 하게 됐고 더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 굉장히 그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성취지향적인 우리 사회가 너무 성취지향적인 사회로 가고 있고 또 우리 그 부모 세대가 그렇게만 살아왔기 때문에 그냥 아주 쉽게 얘기해서 아이들을 너무 들볶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고민이 너무 많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너무 훌륭하게 잘하고 있는데도 우리 엄마 아빠가 나한테 하나를 위해서 이렇게 많이 쏟아 넣어주셨는데 그 기대에 부응할 만큼 잘하고 있는가 못하는가 아마 그렇게는 안 되지 않을까? 혹은 엄친아처럼 다른 집 아이보다 내가 못하는 거 아닐까? 이런 부담감들도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걸 보면서 이건 이 아이들 잘못이 아니고 우리 세대가 너무 잘못한 거다. 이 아이들한테 더 꿈을 마음대로 펼칠 수 있는 자유로움 그런 것을 밀어주는 지원군으로서 있어야 되는데 항상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체근하고 체크하는 그런 존재로만 있지 않았나 싶어서 이제 아이들하고 이런 코칭을 하게 됐고 코칭을 하게 되면 의외로 제가 글쎄 코칭에 먹혀 들어갈까라고 생각할 만큼 그런 성향이 강했던 아이들도 조금만 튕겨줘도 확 바뀌더라고요. 얼른 깨닫고 네네. 그래서 제가 이 어른들이 모든 선입견 여태까지 살아왔던 이런 꼰대 같은 마음 다 버리고 정말 이 밀레니얼 세대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면서 품어줘야겠구나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됐어요. 네, 경험과 지혜 연륜에서 나오는 그런 코칭들이 진짜 우리가 사는 세상이 진짜 빛과 소금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제가 얘기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드네요. 혹시 진짜 오늘 많은 말씀 해주셨는데 더 말씀하시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 마지막으로. 또 그렇게 물어봐 주시니까 제가 꼭 한 가지 하고 싶은 얘기 있습니다.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이런 책들도 많이 있고 또 여성들도 굉장히 그 리더십 개발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고군분투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런 환경에서 열심히 일하고 은퇴하고 커리어를 마치고 생각되는 또 다른 한 가지 생각은 이제 여성들이 남성 위주의 사회에 들어와서 적응하고 경쟁하면서 살아남으며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여성들만이 서로 선후배 간에 얘기하고 고군분투할 일은 저는 정말 이제 아니라고 봐요. 우리나라 여성들을 한번 보세요. 교육도 너무 남녀 차별 없이 많이 받았고 우리나라의 경제 수준, 경제 규모 같은 걸 보면 여성들이 훨씬 더 많이 나와서 생산적인 그런 존재로 일을 하고 경제에도 보탬이 되는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사실 OECD 국가 중에 여성과 관련한 데이터는 일하는 여성의 비율, 임금 뭐 이런 것들 최하위권이거든요. 너무 낙후돼 있어요, 우리 한국이. 정말 남성들이 이런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은 아직도 남성이거든요. 남성들이 여성들을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이 조직에서도 같이 성과 내고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존재를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너무나도 적극적으로 생각하시고 고민하시고 실제로 해내셔야 되거든요. 여성들, 우리 특히 한국 여성들의 DNA에는 네. 정말 잘해낼 수 있는 역량이 숨겨져 있거든요. 이미 남성 위주의 사회에서 남성들이 만들어 놓은 잣대에 여성들이 얼마나 잘 맞추고 여기서 잘 생존하느냐로만 보지 말고 네네. 여성은 뭐가 다르지? 여성한테서는 뭐를 살려낼 수 있지? 우리가 함께 뭐를 더 잘할 수 있지? 이렇게 평가하는 자세에서 함께 가는 자세로 바뀌어야 할 것 같습니다. 남성분들 이거 꼭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마지막은 꼭 남겨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처음 시작할 때 대표님이 낯선 존재라고 하셨잖아요. 조직 내에서 남자만. 그래서 이 남자들은 어떻게 일하는지 그걸 관찰하고 지켜보고 하셨던 것처럼 지금 많은 조직에 여성분들이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남성분들도 여성들은 어떻게 맞아요. 일을 하고 어떤 부분에 더 강점이 있는지 찾아내셔서 여성과 남성이 같이 일을 해서 성과를 내는 그런 문화가 정착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 번 더 하게 되네요. 네, 맞아요. 너무 필요합니다. 네, 너무 필요할 것 같아요. 자, 오늘 윤여순 작가님, 이제는 작가님이시죠. 대표님이셨다 이제 퇴임하시고 정말 그동안에 최초로 많은 이 성과들을 내셨는데 그 이야기를 우아하게 이기는 여자 이 책의 한 권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하는 여성들이 이 책을 보셨으면 좋겠고 이 조직 내에 일하는 여성이 있다면 남성분들도 꼭 한번 이 책을 읽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조합이 가족들한테 인사하고 마치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